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오늘은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이 중동 전쟁과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가장 먼저 이 중동 확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180여 발을 발사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 그간 지도부의 암살에 따른 보복이라고 천명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그만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이 앞으로의 확전 키를 이스라엘에게 넘기는 모습이 관측이 되었었고요. 또 자율주행, 현재 자율주행 테마 강하게 올라주고 있죠. 테슬라 사이버트럭에서도 이 FSD가 사용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오는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까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섹터일 이 바로 자율주행.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바로 자세하게 분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중동 전쟁 리스크 자체가 오늘 새벽이었나요? 어제 저녁이었나요? 이제 180여 발을 쐈습니다. 근데 이제 별다른 타격이 없고 거의 다 요격이 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근데 모르겠어요. 뭐 그만둘까 여부는 모르겠는데 시장의 반응 자체는 우선은 이제 이 관련주들은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려왔었어요. 11월 거의 초 한 10며칠부터 계속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흥하해용 계속 보셔야 됩니다. 관련주로서 한국석유, 흥구석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석유는 추천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아마 제가 AS 해드릴 건데 좋은 수익이 났어요. 목표가를 도달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슈가 근데 이 오늘 좀 빠지긴 하는데 조금은 애매하긴 해요. 근데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이나 해운업 관련주들은 또 미국 쪽에 파업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파업 이슈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드렸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파업을 하루만 해도 한 6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하루 멈추면은 회복 기간이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게 협상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실시간으로 좀 보자면. 근데 이게 뭘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플레를 가져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정리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골치 아프거든.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자체가 어떻게 가뜩이나 아슬아슬하게 지금 파월이 잡고 있는데 이게 파탄 날 수도 있거든. 내가 얘기했던 모든 게 깨져버릴 수도 있거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 하이한 게 현재 이 미국 동부 파업 이슈예요. 그래서 물류 이슈인데요. 우선 그래서 뭐 흥하해운은 거기도 껴있고 그다음에 중동 리스크도 같이 껴있으니까 이슈를 보고 좀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움직임 자체가 조금 재미는 없어요. 장초반 움직임이 나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지만 아직 추이상으로는 위로 좀 많이 열려있는 모습은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조금 더 추이를 보자. 우리가 뭐 좀 하루 쉬고 또 금요일 날 장 열리고 다음 주 보아야 되긴 하지만 쉽게 이게 갑자기 밑으로 꺾일까? 상황적으로도 보더라도 손실이 나더라도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베팅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다음 보면 흥구석유랑 한국석유인데요. 자,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흥구석유 보셔도 되고 또 한국석유 보셔도 되고 원하는 대로 골라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뭐 하면 된다고요? 정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자, 급등 포인트에서 이제 지난 이미 수요일 날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끝자락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자리라고 표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9,000원 선? 왜냐하면 여기도 19,000원 살짝 모질렀던 돌파했던 자리고요. 여기 자리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돌려 세우면서 가다가 살짝 꺾였어요, 오늘. 근데 이게 오늘도 그래도 플러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위로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얼마나 많이 열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흥구석유도 좀 열려 있고요.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좀 열려 있는 모습이 좀 나와요. 살펴볼게요. 자, 석유도 보시면은 오늘 출발은 좋았지만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추이상으로는 이렇게 요 그림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쪽에서 이미 아직 칼을 빼들어가지고 썰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공격을 할까? 일단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뿌리를 뽑으려는 것 같은 이번에 제대로 하려는 것 같긴 해요. 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쪽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추이상으로 크게 물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인을 드렸었고 사인은 이미
꽤 오래전에 드렸어요. 이슈 자체가 이미 뭐 소멸되는 분위기로 약간 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국석유 보세요, 흥국석유 보세요, 흥하유 보세요. 여기부터 오르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가고 있다는 거. 거의 끝자락일까요? 근데 아직 공간은 좀 열려 있어서 조금 약간 기대감이 좀 더 있긴 합니다. 여기 자리가 이제 거의 끝자락이거든요. 2만 원 돌파 자리가. 한국석유를 제가 1.5%가를 2만 원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AS 해드릴 건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고민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직 정리 안 하셨다면은 조금만 더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은 스페코입니다. 근데 스페코가 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에요. 장 초반에 급등 나왔다가 바로 빠집니다. 올라가지 못했어요. 4,700원대 5,000원 사이에 급반등은 나왔다가 바로 고꾸라졌습니다. 여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돌파가 저 자리를 강하게 나오려면은 거래가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거래를 보시면요. 오늘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은 이렇게 크게 터져줬지만 오늘은 요만큼. 이거 뭐야? 이 뭐 하는 거지? 자, 돌파가 나오려면은 이 거래량만큼 최소 나와줬어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뭐예요? 에이, 실망. 네, 끝나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모레나 해가지고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 추이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코나 빅텍 관련 이런 전쟁 관련주들은 중소형주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사이버트럭 FSD 자율주행 이슈가 나와주면서 라이콤이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얘는 왜 버틸까요? 아까랑 다르게 뭐가 있죠? 자, 보시면 라인은 여기 라인이에요. 44,700원대 여기잖아요. 현재 여기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량을 보세요. 이게 아직 오전이거든요. 거래량 보세요. 네. 돌파 시도가 나오는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시면 아직도 이게 활발하게 좀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물량 자체에 대한 소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겨내고서 안 떨어지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분봉으로 봐볼게요. 분봉으로 보면은 1분봉입니다. 3분봉으로 볼게요. 추이 자체가 약간의 조정폭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깨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자, 1차적인 라인으로 봤을 때 조심해야 될 구간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 하나 보이는데 가격 전략으로 따져보자면 4,500원대 후반 정도 많이 이탈 나오면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싶은 자리가 있고요. 좀 더 짧게 본다면 이런 자리가 보이긴 하지만은 그건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또 난 더 버텨볼래 한다면은 4,400원 정도 근처가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이익 자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버티는 흐름이 나오면서 좀 가고 있는 모습. 약간 좀 아쉬운 점은 21선, 20분봉, 3분봉이 20선입니다. 약간 깨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이상으로는 아직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해요. 근데 약간은 깨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돌리면 갈 수 있는 그림이 있어서 아직은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응은 아직은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한 4,600원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살아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조금 많이 힘듭니다. 오늘도 장 초반 좋지 않은 모습에서 등락이 너무 왔다 갔다 심해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와서 다행인데 또 이게 저희가 하루 쉬고 나서 우리나라 하루 쉬고 나서 금요일 날 또 어떤 시장이 열릴지가 참 고민스럽네요. 그래서 대응 자체를 가능한 한 최소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천천히 하시고 그다음 다시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된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는 시장 상황 보고 대응하기가 조금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응하시고요. 지금은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 계속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